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파워 인터뷰 오늘 진행을 맡은 홍석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나연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전 국민 마음에 큰 울림을 줬죠. 네, 맞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줬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간절한 염원이 모여서 그동안 여러 성과들을 이뤄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 하면 바로 내년부터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전북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이 더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전북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서 성공할 기업 일명 전성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국내의 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전북은 생활체육의 올림픽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5월에 개막을 하고요.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 부안군 새만금에서 막을 올립니다. 예, 정말 다채로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2023년 전북은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서 전북의 전성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조방송 특집 파워 인터뷰 인에서는 전북의 수장 김관영 도지사를 초대해 특별한 전북, 특별한 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전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로서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간의 어떤 소회, 또 도민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도지사 취임한 지 7개월여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일,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를 도지사로 세웠던 도민들의 생각은 바로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한번 살려봐라.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꼭 실천해낼까 고민하는 지난 7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이 지난 동안에 여러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세워진 계획을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슬로건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인데요. 특히 함께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설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든지 혼자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의 중심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혁신을 저 혼자서 해도 안 되고 몇몇이 해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모두가 함께 혁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담았고요. 이렇게 도민들이 함께 변화하고 혁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함께 성공할 수도 있다. 우리 소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어느 일방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소외받고 차별받는 계층이 없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함께 성공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전북은 만들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렇게 도정 목표를 내걸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슬로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정말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네, 좋은 슬로건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출발한 민선 8기 6개월 만에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 연말에 법안이 통과된 전북 특별자치도법. 우리 전라북도가 126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북 특별자치도, 네, 네. 예, 전북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사님? 네,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특별해서 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좀 표를 하나 만들어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현재의 전라북도의 모습이고 이거는 달라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에서의 광주 전남과의 차별, 또 광역시가 없는 것으로 인한 차별, 이런 소위 사중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지위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가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독자적인 자치제로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부여받았다. 이런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많은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도 간에 많은 경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에게 특별한 지원, 특별한 대우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모사업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또 하나는 그동안 동북권과 서북권, 전라북도 내에서의 불균형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동북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1월 1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도민들의 삶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너희들 독자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받지 말고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을 꿈꿀지를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많은 권한들을 내려줄 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치도를 가고 있는 제주도나 네. 또 세종자치시, 또 강원도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주도를 보니까 16년 동안 4,660개 정도의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괜히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잘 분석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뭐가 있을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농생명 바이오 식품 분야에 수도를 만들겠다. 문화 관광 산업에 대한민국의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분야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이양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 첩경이 뭐냐?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기업에 적합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고 조정하는 권한도 가져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서 힘들다면 밖에서, 저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가, 제가 우리 전라북도 인구 180만 명의 10%에 해당되는 18만 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라고 대통령께 꾸준히 건의해 왔는데 그러셨죠. 네. 그 일부가 지금 실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특별자치도 시행을 기화로 해서 이 권한은 꼭 이양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사례처럼 전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발굴하고 반영해서 올해 법 개정상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북 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하고 네. 우리가 전북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올 한 해, 네. 내년 출범이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남은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 그중에 핵심이 이제 소위 특례 규정이라는 걸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맞습니다. 이 네. 특례 규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안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사님? 사실 특례 규정을 뭐 만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중앙부처는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강원도나 제주도조차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특례 규정을 나중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대단히 또 큰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례 규정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팀장급이 253명인데요. 네. 이분들에게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부탁해서 그분들이 타 시도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업무를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씩 발굴해서 전라북도 도정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네. 채택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제가 놀랐습니다. 팀장들의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벅차고 네. 기대가 됐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전라북도만의 특례 규정을 만드는데 지난번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가동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그래서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 각자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특례 규정을 받았을 때 가장 잘 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지금 다 발굴해 주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드렸고 아, 예.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나중에 저희가 잘 분석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 규정들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숙제가 잘만 이루어지면 네. 이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모든 민생의 곳곳의 영역에서 네, 네. 새로운 변화가 네, 네. 일어나겠군요. 맞습니다. 네. 제주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나 강원처럼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역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는 건가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조그만한 도고 또 중간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초단체가 없는 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나 전라북도하고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규모와 방향을 가져야 될 때는 강원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열심히 뭐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력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세종연구원 이렇게 4개 특별자치도시의 연구원들이 같이 네. 모여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 긴밀하게 협조하는 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2월 10일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날 강원도 도지사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특별히 별도의 미팅 시간을 통해서 좀 조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이제 오래전에 출범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초 지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네. 제주를 전체 통으로 하나로 보고 이제 쭉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초단체가 있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지사께서 강원과 우리 전북도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신 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사님, 네. 그 전라북도 하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멍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한 30년 전부터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역대 정부들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판인데요. 이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기대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만금을 별도로 규율하고 새만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새만금 특별법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은 별도의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인데요. 새만금은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든가 조세특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만금 권역은 별도로 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 네. 그동안 그 법을 제정하고 새만금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고 새만금 개발청이 네네. 별도로 지금 설립돼 있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기관. 일단 기본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요. 전라북도는 새만금청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도 그 외의 지역, 네. 아까 말씀드린 동북권역,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의 발전에 주로 집중을 해서 네. 동부와 서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동서부 간의 균형 정책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기에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만금을 끼고 있는 데가 특히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온 곳이 군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산이 과거
조선소 문 닫고 GM 공장 문 닫고 나서 경제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렇죠. 네. 5년간 조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지역 지정이 올 4월이면 이제 끝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조세 혜택도 다 종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 전역에 새롭게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 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작년 말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새만금 지역 이제는 군산에 한정되지 않고 네. 부안, 김제 쪽으로 들어온 기업들도 조세특례법의 혜택을 받아서 네.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나머지 2년간 50% 면제, 이 정도 5년간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네. 그 혜택이 아마 5년간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는 앞으로 또 연장되어서 네. 적어도 새만금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은 계속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군산이 올해 4월에 이제 그 혜택이 끝나는데 네.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예, 들었습니다. 저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새만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동서도로는 어느 정도 됐고 네네. 남북도로 네네. 즉 이제 십자 모양으로 네네. 동서와 남북을 잇는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SOC 사업들도 새만금 관련해서 많은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지요. 저도 사실 군산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8년 했습니다. 새만금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 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도민들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전체가 지금 새만금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이고 그동안은 새만금을 둘러싼 외곽도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차로 새만금 안쪽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지요. 헬기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면 올 7월에는 이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가 완공이 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그 일부가 완공이 됐고요. 제가 차를 타고 이 안을 몇 번에 걸쳐서 직접 들어가 본 느낌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가들이 만약에 차를 가지고 직접 새만금의 안쪽의 현장을 돌아본다면 이분들에게 대단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네. 올 7월에 남북도로가 완전히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내부 도로가 완공되고 동서고속도로가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 국제공항도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여기에 새만금 신항은 2026년까지 1차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철도가 안에까지 새만금 신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됩니다. 여기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간 연결도로가 작년 예타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SOC들이 완공이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미래는 이제 좀 더 손에 잡히게 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참 30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손에 잡을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군요. 속 많이 썩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서 남북도로가 연결이 되고 소위 이제 트라이포트, 항만, 공항, 철도까지 되면 네네. 기업 유치를 넘어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지사님 먼저 이제 들어갔다 나오셔서 구경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전북 도민들이나 또 네.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은 언제쯤 되면 여기를 가서 아니요. 볼 수 있을지. 작년 12월 말부터 네네. 여기 도로에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 네.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항 부지를 끼고 도르고 여기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부터 다시 이곳 신시도까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교수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예. 주말에 한번 돌아보시면 새로운 느낌이 아마 드실 것이라고 예. 확신합니다. 제가 뭐 한 1년 전쯤에는 갔었는데 예, 예.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때는 다 이
안에 접근이 금지돼 있었죠. 네네. 작년 12월 28일 날 아. 이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 이후로는 누구나 도민 누구나 갈 수 있고 도민들께서 꼭 안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예.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네네. 네, 새만금의 군산과 김제, 부안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요? 새만금을 둘러싸고 군산이 있고요, 김제가 있고 부안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할권 다툼이 사실은 상당히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새롭게 조성되는 땅이 군산 땅이냐, 김제 땅이냐, 부안 땅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들이 더 세지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새 지자체가 좀 열심히 협동을 해서 개발을 잘 형제처럼 의논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을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땅 따먹게 하고 있다. 그렇거든요. 네. 특히 이 세 지역에 안 사는 다른 지역, 전주나 익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개발하고 공동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네. 새만금 특별자치제를 만들자. 네. 이렇게 3개 군산시장님, 김제시장님, 부안군수가 합의를 했고 네. 이것을 지금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 꼭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자치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새 지자체가 합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대로 두면서 네. 여기 새로운 지자체장들은 각 시장 군수님이 돌아가면서 1년씩 교대로 하게 되고요. 네. 네. 여기에 설치되는 의회는 각 의회에서 5명씩이 파견돼서 새로운 의회, 회의 있을 때마다 잠시 참여해서 네. 새만금 전체에 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특별 지방자치 단체인데 네네. 이게 새 지역에 대한 통합 아니냐, 행정구역 통합 아니냐라는 네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지난번에 새 지자체에 대한 설명에도 약간 좀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연합, 협력 네. 사업이다라는 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염원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이 도지사께 바라는 점, 이것만은 꼭 좀 해결해달라,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시민들 편안하게 좀 안전을 저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불어갖고 좀 살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힘들죠. 모든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좀 청년들이 좀 살만한 어떤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청년들이 좀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그 공약으로 대기업 7개 전북에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일자리가 생기니까 안 나가지 않을까. 다 물가가 조금씩 오른 것 같고요. 네. 또 체감이 되는 걸로는 이제 집값인데 요즘에 가스비도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서 어디 놀러 가기가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가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사님, 역시 민생, 네. 오직 민생, 네. 경제 가장 강조하고 계신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지사님 어떤 고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잘 되고 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전라북도 경제에 훈훈한 그렇죠. 인심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 위기, 고금리, 고물가 사실 경제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 대출 보증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네. 이 재단에서 서면에 대한 보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억을 추가 출자해서 약 2,500억 원의 추가적인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또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기업인들의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죠. 예. 그 상승된 금리 중에 저희가 1%만큼을 이 우리 전라북도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서 네. 이 기업인들의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도록 네. 예, 이자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네.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내 이런 중소기업들, 풀뿌리 기업들이 살아나야 네. 결국 민생이 살고 고용이 네.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기업 유치에 강조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임기 동안 5개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요. 이미 두산전자가 김제에 투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취임해서 30대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나 기업이 제가 한 번 만나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역에 이 기업을 가지고 오고 유치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저는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아 전라북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다른 지역보다 전라북도가 참 경쟁력이 있구나 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바꿔나가고 여러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 잘 조성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알아서 맞습니다. 찾아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삼고 현상도 있었고 네. 국내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네, 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도 이제 신규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라북도만의 소위 특화된 어떤 유치 전략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장점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 5가지 정도로 예.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장점. 네.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용지,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 분양용지, 또 30만 원대의 분양용지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새만금에는 50만 원에 하는 분양용지를 1년에 임대료 5천 원만 내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장기 임대용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업이 땅을 직접 사기가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새만금이 조만간 트라이포트가 네. 됩니다. 공항, 철도, 항만, 도로까지 완공되어서 교통,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여건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지금 투자하면 2026년, 7년, 8년 정도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때쯤이면 새만금이 대단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2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환경, 하나는 노동인데요.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한 불시 단속에서 저희는 사전 예고제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네. 한 달 뒤에 이러이러한 점검 항목으로 점검을 갈 테니 미리 개선해 놓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부담과 예측 부담을 줄여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노사 협력이 가장 잘 되는 네. 지역,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과 사용자가 가장 협력하고 애로가 생겼을 때 우리 도가
또 생산자 단체나 많은 사회의 원로들이 이분들을 중재해서 노사 협력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기업들이 애로 해소가 꼭 필요한데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도청에 공무원 500명, 기업 500개를 연결해서 1기업 1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청취된 기업의 애로를 우리 전담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전담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지금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5가지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런 기업 유치 환경을 더 폭넓게 네. 또 실천해서 꼭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5가지로 정리해 주신 내용들, SOC 분야라든가 네. 노동, 네. 환경,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 네,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로 기업들이 네. 매력 있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좀 깜짝깜짝 놀래요. 네. 야, 전라북도가 이렇게까지 하냐?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아직 답은 안 주셨지만 네. 기업인들이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다. 네. 전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설명하고 우리 도청에 있는 기업 유치단 이 같이 힘을 모은다면 네. 굉장히 저는 성과가 분명히 조만간 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뭐 청주나 이런 또 화성이나 이런 지역은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대 네.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대기업 얘기했는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기업들 중에 90% 가까이가 이제 중소기업, 네, 또 네.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소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성장의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 기업에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부터 교육, 컨설팅, 공정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특별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와 전라북도가 손잡고 삼성전자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네. 우리 전라북도에는 연간 약 15개 정도의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15개. 예. 네. 그러나 제가 삼성전자와 특별히 더 만나고 상의해서 또 그 서비스를 받은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 성과를 또 다른 기업들에게 전파하겠다라는 네. CEO님들이 계세요. 도내 기업들 중에서. 예, 도내 기업들 중에서. 네, 네. 그래서 그 기업의 CEO들을 또 저희가 묶어내고 네, 네.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도도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30%, 나라에서 30%, 자기 자부담이 40%였는데 네. 저희가 자부담 40%를 20%로 낮추고 아, 기업의 부담을 낮춰서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서비스를 받을 기업의 숫자를 연간 15개에서 최소한 30개 이상으로 늘리자라고 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8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이 생산성이 50% 정도가 향상됐어요. 굉장히 늘었네요. 이 서비스를 받은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서비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라북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배로 늘고 네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이 인원이 상당할 텐데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데 전북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기업체가요 전라북도에 약 26만 개가 되는데 기업체 네. 숫자로 보면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종사자 수로 본다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약 95%에 네.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전북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신임 도지사가 대기업만 신경을 쓰고 중소기업을 위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죠. 우리 도내 기업들 살리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떠나지 않게 하고 도내에 대기업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계열사를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네. 중소기업을 살리는 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도내 기업인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바이오 융합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네. 많은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연합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바쁘시니까 그 자리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기업 해로 해소팀에 연락을 주시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업의 맞춤형 지원책을 꼭 알려드리겠다. 예.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 지원, 또 뭐 원스톱 지원, 네, 예, 또 예. 찾아가는 서비스 네, 그렇게 이런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지원이 저희가 대출 알선부터 뭐 판로 개척, 또 시제품 제작, 또 생산 공정 개선 등등 기업이 안고 있는 소위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기업인들께서는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예, 기업 경영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또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 99.9%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5가지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트라이포트 등 이런 기반적인 SOC 시설이 갖춰지면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환황해권 활로의 경제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중국을 비롯해서 네. 동남아까지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 기업들의 수출과 이런 현황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출도 감소 추세가 있고요. 네. 무역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약 2022년도 잠정적이지만은 수출 실적이 약 82억 불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 늘었군요. 네. 저는 뭐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전 수치는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수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내 수출 기업 주요 종사자들 사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수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들, 곳곳에서 겪고 있는 그런 규제로 인한 애로 등을 저희가 접하고 말씀 듣고 그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해결해 낸다라고 하는 각오로 저희 기업 애로 해소단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한 소위 책임 경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도내 지역 기업을 상대로 한 이 책임 도정을 네, 수행해 주시겠다는 의지로 네. 해석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도지사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기업 1공무원 제도, 그만큼 기업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기업들이 애로를 전하고 싶은데 통로가 막힌다. 네. 아니면 누구한테 나의 애로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솔선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과 도내에 있는 기업 500개를 1대1로 연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00명의 그 담당자들이 가지고 온 애로사항을 들어오면 이제 해결하는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결하는 팀이 도청 내에 20명으로 기업 애로 해소단을 만들었고요. 아, 네. 또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산하기관으로 통상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경제통상진흥원에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30명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총 50명이 이 500명이 가지고 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약 한 달, 약 2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이 약 430개 정도 됩니다. 430. 예, 그래서 이거를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애로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쉽게 해결되는 것은 바로 제가 일주일 내에 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또 여러 부처가 논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해결해 낸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민원 제기하면 사실 뭐 일주일은커녕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참 깜깜무소식인데 네.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제도, 절차상의 제도 개선, 또 조직 개편 통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 많은 애로사항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청년으로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기업 유치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네네.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 잘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일자리를 늘리자.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네. 늘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공급받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취직할 수 있게 같이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청년 얘기했는데요. 네.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전라북도의 인구 소멸 문제. 인구가 줄면 지역이 소멸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미래 숙제입니다.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북만이 그 현실을 피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농어촌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청년들 안 떠나도록 하는 정책. 저는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네.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좀 받아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와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답보 상태입니다.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과 다른 전북만의 차별화된 금융 중심 도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산운용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기금이 자산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투자공사, KIC, 또 농협중앙회 이런 금융기관들을 추가로 좀 유치를 하고 네. 그 외에 최근에 국제금융센터를 지금 만드는 작업도 네. 올해 건설이 들어가고요. 네, 네. 그 위에 국제적인 기관들이 전북에 분사무소를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동안에 들어와 있는 몇 개의 기관들이 있지만 추가로 유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세계에서 대단히 큰 자산운용 회사가 그렇죠. 우리 전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 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의 어떤 분소 또 지사들 많이 들어오면 네. 우리 전라북 도민들 이제 영어를 넘어서 여러 가지 외국어 많이 배우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지사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지금 띄워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민선 8기의 김관영 도지사를 도민들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언가 변화시켜봐라, 바꿔봐라. 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전성기 아까 말씀하셨고요. 아까 슬로건 말씀하셨는데 전북 도민들한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과는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장을 살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은 대단히 절박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경성이라는 말을 새해 도정의 사자성어로 택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열심히 도전하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집 파워 인터뷰인 김관영 도지사를 모시고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막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전라북도의 도전 경성,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문구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 변화할 수 있다, 전라북도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함축한 단어 같습니다. 네, 도지사 한 사람만이 아닌 전북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도전 경성의 마음과 태도를 함께한다면 올해 전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전북, 특별한 꿈, 2023년 전북은 분명 특별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특집 파워 인터뷰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